요즘에 그 2030 세대들이 데이트를 부동산 임장으로 한대요. 그래서 주말에 집 보러 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2017년도에 떴던 키워드가 있어요. 소확행. 요즘도 쓰죠? 작지만 이제 확실한 행복. 그리고 가성비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좀 잘 알아봐서 좋은 걸 싸게 산다. 뭐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도 있고, 미니멀리즘.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2017년도만 해도 뭔가 작게 살짝 뭔가 좀 이렇게 아껴가면서 해보자, 소박하게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할 1년 하니까 어떻게 돼? 야, 다 필요 없다, 다 때려쳐. 그러면서 2018년도에는 갑자기 욜로가 확 뜹니다. 2018년도에 욜로가 뜨면서, 야, 인생 뭐 있어? 인생은 한 번이야. 너는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살아. 야, 우리 지르자 해서 2018년도부터 갑자기 소비 요정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소박하게 살아봤는데 아닌 것 같아. 의미 없어. 지릅시다. 근데 2019년도에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어.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외부 활동이 좀 어려워지고 해외 여행 이런 것들도 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막상 질러도 쓸만한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어떤 자산 가치의 폭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양적 완화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2017년도, 16년도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돈을 모았던 애들이 2019년도, 20년도에 집 사면서 막 올라가. 돈을 막 버는 걸 봐요. 그리고 뭐 코인을 했던 애들도 갑자기 막 부자가 되는 것도 보고. 나는 욜로로 살았는데? 뭐야? 그래서 2020년도부터 갑자기 언택트와 MZ세대 하면서 새로운 키워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좀 키워드를 좀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과거에 욜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새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나 인생 한 방이야, 뭐 즐기면서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아이들이 갑자기 바뀐 거야. 나 이제 투자할 거야. 저 욜로 안 합니다. 저는요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하면서 갑자기 변했어. 재테크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그 2030 세대들이 티끌 모아서 티끌입니다. 뭐하러 모읍니까? 차는 그랜저부터야. 뭔 소나타를 타. 라고 했던 애들이 갑자기 차를 팔아. 그러고 나서 저희는 BMW입니다. 버스, 메트로, 워크죠. 그래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어차피 해외여행 못 가. 그럼 여행 갈 필요 있어? 돈 모아야지. 여행 가고 자동차 사던 우리 영식이들이 갑자기 티끌을 모으기 시작한 거야. 이제라도 돌아와서 다행이다. 신투자 인류 MZ세대의 등장. 그래서 뭐 이런 강기태 씨는 대기업 금융사에서 퇴사했습니다. 2019년에 2천만 원으로 암호화폐를 시작했는데 50억으로 불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좀 들어봤죠. 실제로 이 시기에 코인 상승, 이것까지 같이 겹치면서 소수지만 젊은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욜로로 갔던 것도 야, 해봐야 뭐해? 라고 했는데 해보니 되네? 라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2030 세대들도 다시 희망이 생긴 거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근데 접근성이 괜찮은 코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식도 갑자기 호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개로 현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파이어족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빨리 은퇴할 겁니다. 저는요, 정년까지 채우지 않고요, 최대한 빨리 은퇴를 해서요, 소박하지만 자유롭게 살 거예요. 저는요, 14억을 모을 겁니다. 그리고요, 은퇴는 한 50세쯤에는 할 거고요, 굳이 정년까지 안 다닐 겁니다 하는 사람들이 70% 정도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MZ세대에서 3명 중에 2명은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쪽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러면 코인과 주식만 하냐? 당연하죠.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최종 목표는 뭐겠어요? 나도 집을 사고 싶다. 그런데 당장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버렸어. 이 올라버린 거를 내가 지금 당장 따라잡기는 힘드니까 훨씬 더 변동폭이 크고,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는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우선 하면서 돈을 불려가지고 이걸로 부동산을 사야지. 그래서 이 MZ세대라는 게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에서 지금 2030 세대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보면서 그래, 요즘 애들 이러고 있었는데 저였어. MZ세대가 80년대 초반생들부터더라고요. 나였네? 저랑 제 친구들 보니까 맞아, 다 파이어족이에요, 요즘에. 요즘에 정년까지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빨리 은퇴하고 나는 그냥 소박하게 월 200, 300만 월세 나와도 소원이 없겠다. 이러는 사람들 많거든요. 나였어.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얘기들 한대요. 임장 데이트로 초품화 모하에 갔어. 근데 몸테크를 해야 될까봐. 이런 얘기들을 한다. 초품화는 뭐고 모하는 뭐야?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 반성해야 됩니다. 자, 초품화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이건 좀 알잖아요. 근데 모하가 뭐야? 모델하우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품화를 살고 싶다가 아니고, 초품화에 투자를 하면 뭔가 돈이 된다. 이런 약간 투자적인 마인드로 2030 세대들이 많이 바뀌더라. 그래서 이 MZ 세대들이 물론 돈이 이제 아예 없는 적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욜로 하다가 막 이제 변신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코인하고 주식하지만 욜로를 안 했던 MZ 세대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목돈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뭐 주식장에서 한번 조금 번 경우도 있고 코인으로 좀 번 경우도 있어. 그런 분들은 나도 이제 부동산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채널만 봐도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작년 7월 있죠. 작년 7월에는 25세부터 34세가 별로 없었어. 이때가 오히려 3544 그러니까 3040이 더 많았어요. 5060도 많았죠. 근데 1년 만에 2030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4050은 샀어 이미. 여기 분들은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산 것 같아. 이쪽은 사고 이제 떠났죠. 저는 뭐 집을 샀기 때문에 뭐 다주택 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뭐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저 은퇴합니다. 파이어 갑니다. 저 이러고 나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새로 들어온 거지. 저 취업했습니다. 근데 집값이 10억이라고요? 이 망할 놈의 세상?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요즘에 부동산 데이트를 많이 한다. 경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들 하는데 뭐가 무서워? 어차피 잃을 게 없어 나는. 그래서 경매 아파트를 보러 간다. 중년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경매에 2030 세대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 저는요 3천만 원 가지고 10평짜리 빌라를 낙찰받는 게 목표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교육생들도 보면은 대부분 2030이 훨씬 많아졌어요. 과거 대비.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좀 중장년층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산 것 같아 이미. 다 사고 거꾸로 지금 세무 상담 이런 거 하러 가신 것 같고 2030들은 나도 사야 돼. 그래서 주중에는 공부하고요. 주말에는 임장 갑니다. 부동산에 뛰어든 2030. 저희는 돈이 없지만 어떻게든 투자를 해서 서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저도 MZ세대라고 했잖아요. 제가 MZ세대 지금 깃발 들고 있는 선봉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포함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기준하고 줄 섰는데 뒤에 애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대부분 어릴 때는 뭐 빌라에서 산 경우들도 있지만 커가면서 대부분 아파트 생활이라는 거를 하면서 아파트가 아주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이 MZ세대들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아파트에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빌라에 살아본 아이들도 빌라 좀 불편하고 아파트 되게 좋다. 그래서 아파트에 살아야지. 층간소음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빌라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주차도 잘 되고 아이 키우기도 좋고 난 여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았던 게 기본 디폴트인 아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최근 3년간 내가 소확행하고 욜로 하는 동안 집값은 이렇게 돼버렸는데 특히 아파트가 상승폭이 컸잖아요. 9억 하던 게 11억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6억밖에 안 했습니다. 5억, 6억 하던 게 지금 11억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3, 4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버렸는데 나는 당연히 아파트에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2030 세대들이 이제 취업하고 돈 모아보고 집값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야, 나 아파트 못 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안 되겠다. 야, 공격적으로 간다. 어쩔 수 없어. 이미 격차는 벌어졌다. 따라잡아야지. 어떻게 따라잡을 건데? 공격적으로 간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에 4채는 2030 세대들이 산다. 물론 30대들이 원래 아파트들을 많이 사긴 사요. 그래도 2030 세대들의 매수세가 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MZ세대를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 아파트 키즈들, 이 2030 아파트 키즈들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고 뭐 그런 식의 평면을 만들고 커뮤니티도 막 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렇게들 많이 해요. 과거에 우리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은 부엌과 식탁을 놓는 주방이 따로 있고 그리고 거실은 거실이었죠. 그래서 거실이 좀 작았어요. 거실이 작고 방을 3개 만들고 뭐 이런 걸 또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트렌드는 약간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는 약간 요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거실을 엄청 크게 빼요. 그리고 약간 TV, 소파, 식탁, 주방 이런 걸 이렇게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즘에 2030 세대들은 홈파티 뭐 이런 개념도 좀 많고 뭔가 거실에서 이렇게 같이 뭔가 공간을 활용하는 같이 공유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각자 쪼개져 가지고 방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은 비선호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방은 그냥 잠자는 곳이고 이 거실은 노는 공간, 이런 걸 조금 더 추구하죠. 그런데 저런 건 이제 꿈 같은 얘기고, 저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세 월세를 산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영식이들이 뭘 사고 있나 봤더니 오피스텔을 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많이 올랐고 오피스텔은 그래도 조금 덜 올랐는데, 오피스텔은 대출도 해주고 오피스텔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좀 바꾼 거예요. 나 아파트 정말 좋아하지만 아파트는 못 가. 그러면 빌라를 가야 되는데 빌라는 불편해. 이 중간에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는 조금 뭐 구조나 이런 것도 좀 불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차도 좀 되고, 그리고 입지도 좀 괜찮은 데 있으니까 대출도 되니까 요걸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10명 중에 6명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고 있더라. 왜냐면 혼자서도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신혼부부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살기 괜찮은 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구매 목적은 20대가 거의 80% 거주용, 그리고 아파트보다 저렴해서 산다라는 게 40% 정도예요. 그리고 저 어차피 혼자 사는 데요가 25%. 그래서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을 대안으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포구나 용산구 같은 데 있죠. 그러니까 출퇴근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출퇴근도 너무 멀리 하기도 싫고, 그러면서 서울 안에서 살고 싶은데 여기서 아파트는 비싸고,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를 사면서 우선 거주를 해결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빚도 같이 늘어났겠죠. 이걸 뭐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030이. 그래서 월급으로는 희망이 없다. B2 열차 탄 김민지 씨. 그래서 MZ세대를 지금 김민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월급으로 돈을 벌어봐야 집값 상승에 어차피 따라갈 수 없다는 거는 이미 체득을 한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도 힘들었어. 나는 사회 초년생이었거나 취업 준비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야, 월급 가지고는 어차피 안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투자를 하면서 병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피스텔 사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코인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야, 내가 가진 시드가 너무 작은 거야. 안 되겠어. 돈을 더 키워야 돼. 판돈을 올려보자. 그래야지 돈을 더 벌지.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면서 투자도 같이 이어가는 겁니다. 물론 주택을 사는데 대출을 가장 많이 받았겠지만.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다, 2030 가계대출이 40대를 앞질렀다는 기사들도 나오고요. 절박한 2030의 반란, 시장 질서가 흔들린다. 이게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지금 2030 세대들이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집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40, 50 세대들도 무주택자가 있는데 뭐야 지금 얘네들, 나도 지금 못 사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먼저 누가 막 와서 사가는 거죠. 기성세대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MZ세대들한테. 너네 정신 차려. 니네 지금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분노의 2030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형, 저 코인 같은 거 한다고 저를 되게 걱정하시는데요. 걱정은 감사하고요. 근데 제 인생이 지금 더 위험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뭐 전세나 월세 이런 것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지금 집 못 사면 저 지금 쫓겨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한번 베팅을 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들 하지 말라고만 얘기하는데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마시고 대안이 있나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안이 있어요? 나한테 대안을 주고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30 무주택자인 분들이 댓글들도 많이 달아요. 그래서 90년대생들은 어떡합니까? 뭐 결혼 포기해야 되나요? 역에서 10분 거리인데 안 오를 아파트지만 이거라도 사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급하게 하는 거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조급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은 2030이든 6070이든 다 망하는 투자로 가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사야 되는 게 기본 베이스에 있어야 되지만,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했지만 빠르게 기회를 잡는 MZ세대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약간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는요, 기회조차 박탈된 세대입니다. 저희는 취업하기도 전에 집값이 올랐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요즘만큼 돈 벌기 참 쉬운 세대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MZ세대들도 있어요. 저는요, 코인으로 막 몇 배 벌었고요, 뭐 주식으로 막 2배 벌었고요, 그걸로 뭐 오피스텔 샀더니 뭐 8천이 올랐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회조차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면 이 분들도 한 최근 3, 4년간 내 친구나 회사 선배나 뭐 누가 대박 났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취업은 되게 힘들지만 창업해서 돈 많이 번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코인 같은 거 뭔가 막 하더니 갑자기 막 몇 배 번 친구들도 나타나고, 회사 선배가 뭐 어떤 거 전세 끼고 집을 샀더니 뭐 몇 억이 올랐다.
라는 거를 눈앞에서도 봤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는 왜 못해? 라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약간 박탈감에 아직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상대적 박탈감은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하고 있는 동안 난 왜 안 했을까? 약간의 분노와 허탈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성세대들 있잖아요. 우리를 말리고 있는 이 세대들도 자기들도 걱정인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뭐 댓글들도 많이 달리는데 40대, 50대, 60대라고 해서 뭐 다 집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도 무주택자들도 있고요. 이분들도 투자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약간 세대 간 갈등 이런 걸로 뭐 판단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지는 마라.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2030 MZ세대한테 야 너네들 투자 경험이 없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030 세대들이 뭘 하냐면 그래요? 그럼 저는 경험을 하겠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거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2030 세대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집을 보러 가자. 재밌습니다. 이거 해보세요. 딱히 뭐 카페 같은 데나 뭐 이렇게 돈 쓰고 이러지 말고 집을 보러 다니면서 투자 공부도 같이 하자. 그래서 어떤 계약서를 바로 가서 쓰지 마시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임장을 많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다니면서 투자 공부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조언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요 취업하고 보니까요 이미 집값이 다 올랐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냥 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취업 준비만 하고 있었고요. 취업하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미 집값이 올랐는데 기회조차 없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 부모님 세대의 투자로 자기의 인생이 결정되는 상황을 보고 좀 한탄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못하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투자를 잘 하셨다면은 나도 어떻게 좀 받을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투자를 잘 못했는데 나도 못했어. 그런데 나는 이제 사회에 나왔어. 그러니까 뭐야 내 친구 용식이네는 부모님이 막 2억씩 3억씩 빌려주고 중요해져가지고 집 샀는데 나는 이게 뭐야 라는 분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냥 나부터 시작하는 거지. 내가 결혼하고 다시 아이를 낳으면 내가 다시 부모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투자를 못했지라는 원망 같은 거 갖지 마시고 어쩌겠어요. 이미 지나간 거. 그러면 나부터 다시 한다. 이 지나간 과거라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을 내가 지불한 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지불한 거죠. 그게 나한테 같이 영향을 주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비용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2030 세대들이 부모한테 원망을 많이 해요. 속으로나 겉으로나. 아빠 엄마 왜 집 안 샀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원망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라.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어떤 실수나 어떤 판단 착오로 해서 이렇게 기회를 만약에 놓쳤다면은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돼. 물론 우리 부모님이 잘 하셨다면 우린 좀 더 높은 어떤 그런 단계까지 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안 된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나부터 다시 시작. 리셋한다 생각하고 그럼 나는 좋은 선택을 하자. 앞으로 인생 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 원망하는 MZ세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지 마시고 기회를 찾는 MZ세대로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서 지금도 기회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지 않아요. 제 영상 보면 가끔씩 댓글이 달려요. 1년 전 영상에 댓글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다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태반일 텐데 익남이 형 때문에 집 샀어요. 벌써 1억 올랐네. 안 샀으면 큰일 날 뻔. 뭐 이런 댓글들도 막 달리거든요. 그리고 뭐 저 20대인데 이번에 영끌에서 집 샀습니다. 벌써 7천 올랐네요. 뭐 이런 댓글들도 막 달려요. 근데 반대로 이미 늦었어요 라는 댓글들도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그게 같이 달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그냥 원망하고 기회는 없어라고 포기하는 사람과 그래도 지금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사람의 차이 아닐까요?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본인의 몫이고요. 그러니까 저 인생 끝났죠?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못하겠어요. 라고 댓글 달 시간에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경험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뭐 유튜브도 많고 요즘엔 강의들도 워낙 많으니까 각자 공부 열심히 해서 본인의 기회를 잡으세요. 아직도 기회는 있다. 그리고 지금같이 엄청난 상승장인데 기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각자 화이팅 하시죠. MZ세대.